그 예약을 원래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받아서, 그래도 요새는 워낙 노쇼가 많으셔서 70분이 예약을 해주셨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심각해지고 이러니까 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셨나 봐요. 학원은 예, 고맙습니다. 뭐 저도 다 이렇게 뭐 PCR 검사 받고 이렇게 수시로 받습니다. 수시로 받고, 그래서 뭐 특이사항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뭐 다들 마스크 쓰시고 이러면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오늘은 오늘 주제는 이제 의대 입시 총정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대략 시간은 한 1시간 정도? 이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원래 예약 인원 한 70명 정도 됐는데, 곰곰이 예약을 하고선 생각해 보니까 해당 사항이 없으실 것 같아서 참석을 안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의대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의대 입시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사실은 아주 간단한 부분인데, 의대 입시 총정리를 제가 한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한번 이렇게 그때 설명회를 하고, 그 다음에는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뭐 비슷해서 특별하게 안 했는데, 오늘 아마 입시 설명회 좀 들으면 그거 가지고 한 몇 년 정도는 거의 뭐 비슷할 테니까 아마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핸드폰은 다 무음으로 해놓으셨죠? 혹시 뭐 안 해놓으신 분 계시면 중간에 막 벨 올리고 이러면 그러니까. 저희 학원 소개를 잠깐 드리면, 여기 재원생 어머님들 계시겠지만 저희 학원은 1998년도에 처음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되면 25년째 분당에서 수학학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좀 보여주기식 교육을 하진 않습니다. 그냥 아예 뭐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무엇이 부족하면 무엇이 부족한지 정확하게 어머님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해서 좀 전공법적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뭐 입시 실적은 거의 뭐 서울대, 연대, 고대에서 한 50명씩은 매년 다 가고 있고, 의대도 보통 한 뭐 10명에서 한 20명 정도, 이 정도 입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 학생은 서울대 의대를 직윤으로 들어간 순회고등학교 일반고 학생입니다. 내신 성적은 뭐 굉장히 어마무시해요. 여기 보면 1.03이었다. 어마무시한 학생이죠.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졸업생들이 대학에 입학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학원 소개는 그 정도로 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대 입시를 설명하려고 하면 의대가 선발 인원이 몇 명이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먼저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되잖아요. 그죠? 의대가 도대체 몇 명을 뽑는지 이것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전체 수험생이 요즘 몇 명인지 아세요, 어머님들? 예? 50만 명. 이제 재수생까지 합하면 그 정도 되고요. 그냥 재학생들만 하면 한 45만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45만이 좀 안 돼요, 45만이. 그래서 우리가 45만 명의 1% 그러면 몇 명이에요? 45만, 숫자 개념, 45만 명의 1% 얼마입니까? 4,500명이잖아요. 그죠? 1% 그러면 4,500명이에요. 45만 명의 1% 그러면 1%면 이제 4,500명인데, 실제 의대에서 여기 뽑는 인원이 있잖아요. 23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22년 것도 있는데 그냥 비슷하니까 23년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 기준으로 보면 대략 의대 뽑는 인원이 수시하고 정시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수시하고 정시라는 게 있어요. 의대를 뽑는 인원 중에. 그 학생 합하면 대략 한 3,000명. 그냥 뭐 어림 잡아서 뒤에 뭐 우수리들 빼고 이러면 대략 한 3,000명 정도 돼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1%가, 그러니까 재학생을 그냥 재수생 빼고 재학생 기준으로 생각하면 45만 정도 그냥 잡아보면, 어름 잡아서 그 학생의 1%가 4,500명이니까 실제 의대를 지원하려고 하면 1% 이내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지방 국립대 의대 정도 생각하더라도
지방 국립대, 뭐 서울권 의대 말고 수도권 쪽 의대 말고 지방 국립대까지 생각한다 하더라도 대략 한 0.5% 이내에 들어야지 의대를 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수험생에. 그죠? 0.5% 정도 되는 아이들. 그러니까 뭐 굉장히 잘하는 아이들이죠, 실제.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이렇게 그 수제 소리 듣는 이런 아이들이 사실은 이제 의대에 진입을 하는 거죠. 뭐 그냥 간단하게 요새 보면 뭐 치대 뭐 등등 있잖아요. 일단 수의대부터 할게요. 수의대. 수의대가 대략 한 500명 정도 돼요. 500명. 합하면 대략입니다. 대략. 500명 되고요. 그 다음에 치대 있잖아요. 여기 치대. 치대가 대략 600명. 여기도 쉬워요. 500명, 600명. 그 다음에 한의대가 700명 정도 돼요. 그죠? 뭐 그냥 뭐 뒤에 그냥 빼면 뭐 이렇게 뒤에 몇 명 이거 중요하지 않잖아요. 500, 600, 700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약대가 이제 원래는 약대가 대학원 체계로 해서 그 대학원 체계로 6년제로 뽑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올해부터 약대가 학부로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부터 뽑는 거예요. 6년제로. 그래서 학부가 들어왔는데 그 약대 인원이 몇 명이냐면요. 대략 한 1750명 정도 돼요. 대략 1750명.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대가 3000명 대략. 그 다음에 약대가 1750명. 그 다음에 그 뭐 한의대, 그 다음에 치대, 그 다음에 수의대 이런 데 합한 그게 이제 500, 600, 700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인원이에요. 그래서 그 인원을 싹 다 더하면 그 인원을 다 더하면 뭐 수식원, 정식원 합해서 하여튼 그 인원을 다 더하면 한 6,600명. 6,600명. 그러니까 약대까지 6,600명이니까 우리가 아까 45만 명 기준에서 6,600명을 생각을 하면 그죠? 6,600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대략 한 1.5% 그죠? 1.5% 1%보다 조금 넘어도 뭐 되긴 하죠. 1.5% 정도의 아이들이 그런 뭐 의대뿐만 아니라 의치한 수 약대까지 지원을 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대충 인원은 어떻게 됐는지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좀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될 게 정시라는 것은 오늘 아까 제가 이제 이렇게 확인해 보시니까 대부분 다 초중 어머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입시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실 수 있어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하면 정시라는 것은 정시라는 건 수능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수능. 내신은 반영이 설사 된다 하더라도 아주 미미해요. 아주 미미해요. 그러니까 정시는 그냥 수능 성적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점수로 들어가는 겁니다. 점수로. 등급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수능은. 그러니까 점수로 들어가는 게 정시고요. 수시는 대략 세 가지가 있어요. 의대를 지나갈 수 있는 수시를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어머님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은 뭐 내신 성적도 보고 그다음에 여타 활동들을 많이 봐요. 비교과 활동들이라고 하죠. 학생부 종합전형. 그다음에 수시 전형에서 또 의대를 들어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이요. 예전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이 지방 국립대 쪽, 지방에 있는 대학들에서만 교과 전형을 운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주로 뭐 지역의 그 지역 균형 선발하는 지역 우선 선발 있죠. 그러니까 지방 학생들을 위한 지방에 이제 교과 성적 좋은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 우선 선발하기 위한 그 지역 선발 전형에서 교과 전형을 많이 썼었어요. 실제 많이 썼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교과부에서 좀 통제를 해서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 있죠.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한 15개 대학도 10%는 모집 정원의 10%는 무조건 교과 전형으로 뽑게 돼 있어요. 교과 전형으로. 그러니까 교과 전형은요. 어머님들 교과 전형은 어떤 전형이냐면요. 교과 성적이 절대적이에요. 그러니까 비교과 성적을 뭐 보기도 하는데 그거는 그냥 이렇게 영향력 자체가 교과가 절대적이에요. 교과가. 뭐 예를 들면 교과 80 막 이래요. 어떤 거는 교과 100. 그러니까 교과 성적으로만 100. 그냥 내신 성적으로 100으로 뽑는다는 거예요.
그런 전형이 이제 교과 전형이에요. 교과 전형이라는 건. 그래서 이 교과 전형은 아까 종합 전형은 교과 성적도 보고 비교과 성적도 보고 이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을 많이 보니까 자사고나 특목고 아이들은 그 전형에 집어넣으면 불리해져요. 못 집어넣어요, 사실은. 못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뭐 집어넣을 생각을 안 해요. 불리하니까. 뭐 그런 전형이 이제 교과 전형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수시 전형이 있는데 수시 전형이 논술 전형이에요. 그래서 의대를 진입하기 위한 수시 전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논술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한 요 정도 정리하고 요 단어는 넘어가도록 하죠. 그러니까 의대 인원이 아까 제가 몇 명이라고요? 전체 의치한수 뭐 약대까지 다 하면 6,600명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6,600명이라는 숫자가 이제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또 하나의 의미는 이과잖아요, 이 아이들이. 의대 여기 가는 아이들은 다 이과 아이들 아니에요? 대부분이 물론 문과 애들이 일부 지원을 하기도 하지만 그거는 더 미미하고요. 대부분 다 이과라는 거죠, 이 아이들이. 그러면 6,600명이 이과 학생들, 이것도 최상위권 아이들이거든요, 이과에서. 그러니까 6,600명이면 대학교가 4개 정도 돼요. 보통 1,500명 정도 돼요, 이과 학생들만. 만약에 뭐 고려대학교다. 고려대학교에 이과 아이들 뭐 한 1,500명에서 한 1,700명 사이일 거라는 거죠. 그럴 거 아니에요. 뭐 서울대도 비슷할 거고. 그러면 1,500명 기준으로 보면 6,600명이라는 숫자는 곱하기 4거든요.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 4개가 더 있는 거예요. 서울대급의 상위권 대학 4개가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다 채우고 나서 그 다음 대학들이 이제 뭐 서울대, 연대, 고대 이렇게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가천대 의대를 붙었어요. 가천대 의대하고 서울대 공대를 붙었어요. 어디를 갑니까? 가천대 의대 가겠죠.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빠져나가 준다 이거죠. 그게 상위권, 최상위권 4개 학교 정도의 분량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문과 애들보다는 이과 아이들이 대학 가기가 좀 더 용이하죠. 상위권 아이들 이쪽에서 빠져주니까.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의대 입시에서 좀 또 볼 수 있는 하나의 대목이죠. 뭐 그 정도 설명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좀 불을 하나만 줄여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막 땀이 나는데. 자, 그 다음에 여기 입학전형 보면요.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이거 뭐 다 이걸 다 우리가 외울 필요도 없고 그렇잖아요. 이거 뭐 우리가 다 이거를 암기할 이유도 없잖아요. 큰 흐름이 어떤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게 중요하니까. 의대에서 어머님 거기 저거 있어요. 자료집이 안에 그대로 다 인쇄되어 있습니다. 의대는 그러니까 최상위권 의대, 그러니까 오룡이라고 그래요. 보통 오룡. 의대에 5마리의 용이 있다. 그래서 이제 오룡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오룡 학교가 이제 이 학교들이에요. 서울대, 울산대, 연세대, 성균관대, 카톨릭대. 왜 고대가 빠졌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 기준이 뭘까요? 왜 이 5개의 대학을 왜 의대에서 최고의 대학으로 쳐지는 걸까요? 왜 고대나 무슨 뭐 이런 데는 왜 안 들어가 있을까요? 예, 병상수예요. 병상. 시트수. 그러니까 병원에 그 시트수 있잖아요. 침대가 몇 개 있냐. 그 시트수로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학들이 실제 이제 병원들이 도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졸업을 하면 이제 그 대학병원에 취직이 용이하죠. 거기서 인턴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지방에 좀 약간 이런 기반 시설이 약한 뭐 병원이 그냥 조그만한 병원 하나 갖고 있는 이런 데는 졸업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거기에 인턴으로 취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계속 그런 것들을 좀 구하기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자기 학교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5개 대학이 이제 어쨌든 의대 중에선 최고의 의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5개 의대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의대들 있죠. 수도권.
여기 뭐 여기 중앙대, 경희대, 한양대 뭐 이렇게 하여튼 그다음에 뭐 인하대, 가천대 뭐 하여튼 이 수도권에 있는 의대들은 기본적인 입학 전형은요. 수시가 정시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서울대도 보세요. 서울대 지금 뽑는 인원을 보면 요 인원이 135명이에요. 요거 다 더해주면 135명인데요. 135명 중에서 정시로 뽑는 인원은 30명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5명은 여기서 105명은 다 수시로 뽑고 있는 거죠. 대부분 다 그래요. 연세대는 조금 다른데요. 연세대는 좀 정시로 많이 뽑아요. 성균관대도 정시로 많이 뽑습니다. 성균관대도 전체 40명 중에서 그러니까 울산대나 성균관대는 전체 40명뿐이 안 뽑아요. 이게 왜 40명뿐이 안 뽑냐면요.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의대들이에요, 저게. 근데 아산병원이나 성대 그 삼성병원 이런 데 큰 병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병원들이 의대가 없이 그냥 일단 고용을 했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인력 수급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제 병원에서 그러니까 그 재단에서 그러니까 뭐 삼성이나 이런 그 아산병원 이런 재단에서 이제 대학을 설립을 한 거예요. 늦게. 그러니까 늦게 하다 보니까 인원이 티오가 적어진 거예요. 실제 여기도 40명, 여기도 40명뿐이 안 돼요. 근데 뭐 카톨릭대나 이런 데나 뭐 아니면 연세대나 이런 데는 거의 이제 100명대거든요. 인원이 뽑는 인원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 좀 의대가 설립한 그 순서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거고 어쨌든 결론은 이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대학들, 그다음에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 있잖아요. 이런 대학들은 정시보다는 의대는 정시가 꽤 많은 편이에요. 아까 여기 바로 앞전에 제가 좀 빼먹었는데 여기 보면 정시 비율 있잖아요. 정시. 그러니까 수능으로 대학 가는 비율. 이게 거의 한 40% 정도 돼요. 40% 정도 되는데 전국으로 보면 40%가 되는데 실제 여기 수도권에 있는 이런 최상위권 의대들 있잖아요. 이런 데는 40% 안 돼요. 어느 데는 서울대 같은 경우는 한 20%나 되나요? 이 정도 되고 실제 정시 비율이 한 20%나 되나 뭐 이 정도 되고 뭐 이제 그런 거예요. 인원 자체가 40%가 되지 않아요. 이거 쭉 뽑는 인원 실제 일부 뭐 연세대나 성균관대 이런 데는 아마 조금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대학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30%선 정도 요 정도 인원이 이제 정시로 뽑아요. 물론 이제 2월 인원을 생각하면 좀 더 나올 수는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여기 그 의대들은 그러니까 주요 의대, 서울에 있는 주요 의대는 정시보다는 수시 인원이 좀 더 많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여기도 아까 얘기했듯이 뭐 예를 들어서 울산대 같은 데 한번 볼까요? 울산대 보면 학생부 종합, 그 다음에 여기 지역인재로 학종 지역인재, 그 다음에 뭐 논술, 여기는 이제 논술 전형을 좀 많이 뽑는 거죠. 논술 전형을. 여기 교과는 안 뽑아요. 오히려 논술 인원이 상당히 많이. 논술로 뽑는 데가 울산대하고 여기 카톨릭대. 성대가 22년도에는 안 뽑다가요. 23년도에 논술 전형이 신설돼요. 논술 전형이. 그리고 연대도 논술로는 안 뽑아요. 뽑는 게.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 논술로 뽑는데 그러니까 논술로 뽑는 주요 대학이 여기서 이제 보면 울산대 많이 뽑아요. 12명이나 뽑으니까. 애들 그래서 뭐 이런 데 보면 막 경쟁률이 어마어마해요. 의대 가고 싶은 아이들은 다 이거 집어넣거든요. 내신 성적이 조금 안 좋은 아이들인데 의대 가고 싶어요. 그러면 울산대 논술 전형 많이 집어넣습니다. 근데 최저가 여기 보세요. 최저가 논술 전형의 최저가 되려면 4합 5예요. 4합 5. 그러니까 그 수능은 4과목이잖아요. 국어, 수학, 그 다음에 탐구, 그 다음에 영어 이렇게 4과목이잖아요. 탐구는 저 2개인데 2개 평균이에요. 2평. 2개 평균. 그러니까 2개 평균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2개 평균이라는 것은 만약에 1등급, 2등급 그러면 어떻게 돼요? 1.5거든요. 그럼 1.5는 어떻게 처리하냐? 만약에 여기서 4합 5 그랬을 때 뒤에 있는 게 1등급, 2등급 그러면 5.5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안 되는 거. 넘어가면 안 돼요. 하여튼 4개 합해서 5예요. 4개 합해서 5면 어떤 거예요? 1, 1, 1, 2예요.
그렇잖아요. 1이 3개야. 그러니까 4과목 중에서 1등급이 3개. 그 다음에 2등급 하나 정도까지 봐주겠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높은 거죠. 이 전형들 보면. 하여튼 뭐 이제 그런 거예요. 아, 여기 좀, 요게 오타 났어요. 3개 이상 2등급입니다. 3개 이상이 2등급, 3등급이 아니라. 이거라도, 그래도 뭐 이거는 되게 낮은 거죠. 사실. 아까 그 저희 학원에 있는 그 학생 집어넣은 게 여기 요 전형이 학교장 추천 전형. 학교장 추천, 지역균형 선발. 그래서 한 학교에 2명씩 이렇게 추천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형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 이 수능 최저가 낮기 때문에 내신 등급이 어마어마하죠. 거의 뭐 1.0대예요. 1.0대. 나중에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굉장히 높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의 수능 최저들이 거의 대부분 있어요. 없는 게 예를 들면 연대 같은 경우에 보면 학교장 추천 전형 있죠. 이런데 수능 최저가 없어요. 수능 최저가 없으면 내신 성적은 아주 장난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교과 추천 전형이에요. 교과 전형이라는 얘기든 교과 전형. 그러니까 교과 전형이니까 뭐 내신 등급도 아주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면접도 봐요. 이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서울대는 붙었는데 여기는 떨어져. 서울대는 붙었는데 연대는 떨어지고 이런 일이 뭐 비일비재 벌어져요. 오히려 여기는 없거든요. 최저도 없고 여기는 그래도 지역균형 선발은 면접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여기 면접은 굉장히 그 착한 면접이에요. 그냥 거의 그 좀 나이 지긋한 그 교수님이 그냥 이렇게 손녀 대하듯이 이렇게 하는 면접이거든요. 근데 연대에서 여기 학교장 그 학생부 교과 추천 전형에서 하는 면접은 그런 거 아니죠. 재시문 면접이에요. 그러니까 재시문 주고선 읽어보고 그 다음에 뭐 수학 문제를 풀던 과학 문제를 풀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압박 질문하고 뭐 이제 이런 형태의 사실은 면접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는 똑같이 뭐 여기 쓰는 아이들이 여기도 쓴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최저도 없어요. 근데 여기는 붙고 여기는 떨어지고 그런.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이 5개의 대학이 있어요. 극단적으로 제가 물론 요 대학하고 그 아까 지금 나오는 요러한 대학들이죠. 지방 국립대. 아까 이제 최상위권 의대고요. 아까 5개는 이 지방 국립대는 거의 좀 학교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그래도 한 중간 정도 되는 그룹이에요. 중간. 의대로 얘기하면 중간 정도 레벨이에요. 그러면 아까 그 최상위권하고 중간 정도 레벨 사이에 또 많은 의대들이 있겠죠. 제가 이제 언급하지 않은 뭐 중앙대라든가 경희대라든가 한양대라든가 뭐 등등이 막 있어요. 그거는 이 교재에 맨 뒤에다가 좀 제가 정리를 따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거는 읽어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은 입학 요강을 공부하는 내용이 아니라 흐름이 어떤지를 좀 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제가 언급하지 않고 아까 최상위권을 보여드렸으니까 이번엔 한 중간 그룹 정도가 어느 정도 하는지를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요 중간 그룹들의 부분들은 보세요. 뭐 부산대나 경북대나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부산대나 경북대를 제외하고는 여기는 좀 수시가 많은 편이에요. 여기 보세요. 수시. 요게 정시잖아요. 여기 또 수시잖아요. 요게 정시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아무래도 대도시이다 보니까 좀 그런 경향이 심한데요. 여기 충남대 같은 경우 보세요. 정시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정시가 많죠. 충북대 보세요. 정시가 많습니다. 전남대도 많은 편이에요. 정시가. 그죠? 뭐 이런 데도 전북대 많죠. 전북대 특히 많죠. 전북대 많은 편이에요. 그 다음에 뭐 경상대 이런 데도 많은 편이고 뭐 많아요. 거의 한 40% 육박하죠. 의대 뽑는 인원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뽑는 인원이 이제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지방 국립대는 최상위권 의대는 오히려 수시 전형이 많다면 지방 국립대는 그래도 정시 비중이 좀 크다. 정시로 뽑는 인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이제 어떤 학생이 내신 성적은 그다지 좋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한 2등급 정도 된다. 2등급대 정도 된다. 2등급 정도 돼요. 그러면 2등급 정도 되는 아이가 수시로
이 주요 수도권에 있는 어떤 대학을 집어넣기는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그거 뭐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최저를 맞춘다 하더라도 내신 성적이 그 정도로 끊어지지 않아요. 그 앞에서 끊어진다고. 보통 한 뭐 1.5등급 이 정도 대에서 끊어져요. 아무리 낮아도.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은, 서울의 주요 의대는 그렇게 끊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그 학생은 내신 성적이 한 2등급 초반 되는 학생은 결국은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정시예요. 의대를 가고 싶으면 정시를 가는 수밖에, 그러니까 수능 잘 봐서 가는 수밖에 없는데, 수능 잘 봐서 갈 수밖에 없는데 수능 성적이, 그죠? 수능 성적이 뭐 이렇게 아주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간당간당해, 아이가. 수능 성적이 뭐 이렇게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을 팍 치고 들어갈 만큼이 아니고 좀 간당간당하면 어차피 그 다음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다음에 생각하는 데가 이제 국립대 의대예요. 국립대 의대. 그렇잖아요. 뭐 전남대나 전북대나 이런 데 보면 특히 이제 전남대 이런 데도 많이 모집 인원이 50명이나 되잖아요. 물론 여기 이제 지역에 13명이 있긴 하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여기 보면 여기서 이제 이 지방대는 지역이라는 게 이렇게 써있어요. 지역인재 이런 거는 그 해당 지역의 학생들만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은 조금 불리한데 뭐 그래도 수도권 애들은 그것에 대한 뭐 어쨌든 여기 교육 여건이 좋으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제 어쨌든 그리고 인구를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 교육 인구가 자꾸만 수도권으로 밀집되니까 그래서 이제 지역 인재 전형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인원이 아주 많은 편은 아닌데 아주 많은 편은 아니고 이게 그러면 지방 학생 모두한테 유리하냐?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전라도에 사는 학생은 전라도 지역의 지역 인재를 거기 외에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 학생이 예를 들면 무슨 뭐 경상도나 이런 데 지역 인재에 지원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지역에만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해당 지역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뭐 그다지 뭐 지방 산다고 그래서 꼭 그게 그 지역에 인원해봐야 예를 들어서 여기 전남대 같은 경우는 지역 인재 전형을 물론 여기서 학생부 교과에서도 지역 인재 쓰고 여기서도 이제 지역 인재를 써요. 그럼 꽤 뭐 많은 인원을 이렇게 뽑아주기는 하는데 이거는 어차피 이제 전라도 쪽에서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라도 쪽에 지역 인재 이렇게 쓰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데 있잖아요. 아예 부모가 이제 다 내려가는 거죠. 무슨 어디예요? 그 어디죠? 상상고 이런데. 그러니까 상상고 같은 데 내려가는 거예요. 부모까지 다 주소 이전해가지고 내려가서 거기 이제 지역 인재로 해서 집어넣는 뭐 이제 그런 형태로 이렇게 쓰는 거죠, 아이들. 그래서 어쨌든 지역 인재 전형이 있기는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지역에 가면 내신은 좀 유리할 수는 있으나 실제 이제 수능 최저나 이런 것들을 또 맞출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또 좀 약해지고 이러니까. 언제부터 내려가 살아야 되나요? 3년이에요, 3년.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아예 내려가서 이렇게 생활하는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지방 국립대는 제가 정리를 하면 이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정시가 좀 많아져요. 정시가 많아진다.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서 한양대 의대 이런 데 있죠. 이런 데는 또 정시 비율이 되게 많아요. 정시로 많이 뽑아요. 한양대 의대 이런 데 찾아보면. 한양대 의대나 뭐 이런 데 많이 뽑아요. 중앙대도 한양대가 특히 많이 뽑아요. 정시로. 그러니까 이제 몇 개 좀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이제 이런 지방 국립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대학들 있잖아요. 지방 국립대에 아예 포함되어 있지 않은 대학들. 이런 대학들은 실제 수시로 모집을 한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지원을 하잖아요. 지원을 하더라도 다 그냥 이런 데도 같이 지원을 할 거 아니에요. 지방을 지원한다고 하면. 이런 데 같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다 뺏겨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대학들도 결국은 그러니까 정시로 아이들을 뽑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시로 아이들을 뽑지를 못하니까 어차피 지방에 있는 무슨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무슨 뭐 원광대라든가 무슨 뭐 계명대학이라든가 뭐 이제 등등등 이렇게 쭉 있는 대학들이 있어요. 그런데 입시 요강을 보면 아무래도 수시보다는 정시 비중이 더 큰 거예요. 그건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데 지원을 다 중복 지원을 하기 때문에 수시는 6장을 쓰잖아요. 수시는. 그러니까 애들이 다 이쪽으로 빠져나가 버리니까 실제 그쪽으로 애들을 충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그냥 정시 좀 많이 뽑게 하는 이런 식의 전형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는 그런 거예요. 구조가.
그래서 어쨌든 지방 국립대 전형들은 이렇다. 여기 보면 뭐 전북대학 이런 데 보면 많이 뽑죠. 물론 저 지역 인재도 많이 뽑아서 실제 인원은 전국으로 뽑는 건 29명 뿐이는 안 되지만 뭐 이렇게 많이 뽑죠. 그리고 요 이제 수능 최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안 했는데요. 요거는 제가 왜 얘기를 안 했냐면 이렇게 보면 이게 뭐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했습니다. 자, 요 표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표는 아주 간단한데요. 우리가 이제 다시 수시예요. 제목을 읽어보면 수시죠, 수시. 정시가 아니에요. 수시예요. 수시 전형 중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수능 최저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수시 전형에서 학생부 종합이 있고 학생부 교과가 있고 논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수능 최저인데요. 1등급 3개짜리 학교예요. 이 학교들이. 여기 쌓아 있는 학교들이. 자, 고려대학교에 36명, 여기 36 이렇게 써있는 건 인원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고려대학교에서 여기 가로 열고 학우 이렇게 써놨죠? 학업 우수자 전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형명이에요. 학업 우수자 전형. 그러니까 그 전형 방법이 고대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요. 학업 우수자 전형하고 여기 보면 계열 적합형 또 이렇게 있죠. 고대 보면요 밑에 고계열 적합형 이렇게 돼 있어요. 15명 뽑잖아요. 고대는 학종이 2가지 트랙이에요. 2가지 트랙이에요. 학업 우수자 전형과 그 다음에 계열 적합형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계열 적합형은 여기 보세요. 계열 적합형은 수능 최저가 없어요. 수능 최저가 없어요. 여기는 수능 최저가 엄청 높아. 1등급이 3개예요. 4하 5야. 4하 5예요. 엄청 높잖아요. 그럼 이 전형의 차이가 뭘까요? 어떤 거는 수능 최저가 엄청 높고 고대 같은 경우에 어떤 거는 아예 없어. 뭐예요 이거? 이거는 계열 적합형 말 그대로 이제 이 학교의 취지는 이 계열에 적합한 아이를 뽑는 거다라고 얘기를 주장하고 있지만 얘들은 영재고 이런 아이들 뽑으려고 그런 거 아닐까요? 영재고, 과고, 그 다음에 자사고 중에서 아주 최상위권 아이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애 있잖아요. 무슨 하나고등학교에서 전교 1, 2등. 외대부고에서 전교 1등, 뭐 2등,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 뽑으려고. 전형입니다. 자사고는 좀 덜하고요. 오히려 이게 없는 이유는 저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공부를 안 시키는 고등학교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대표적인 게 과학고하고 영재고잖아요. 이런 데는 애들 수능 못 맞춰요. 그러니까 그 애들 그냥 겨냥해서 사실은. 아니면 진짜로 뭐 진짜 좀 탁월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좀 뽑고자 하는 건데 대체적인 그런 뭐 특목, 자상, 영재고 뭐 이런 애들 대상으로 뽑고자 하는 전형이에요. 그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런 데는 이제 이렇게 학업우수 전형 이렇게 많죠. 요거 표 보는 방법, 이거 뭐 제가 다 설명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표 보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이화여대 보면 뒤에 1이라고 써놨어요. 1. 이거 지금 저기 수능 최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1이 무슨 의미냐? 이거 왜 여기가 1이 써있냐? 1이 써있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또 있죠? 여기 있어요. 동국대 경주 캠퍼스 1 이렇게 써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1 써있나? 예? 계명대도 있나요? 아, 여기 계명대 1 이렇게 써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한번 어머님을 맞춰보세요. 보통의 대학들은 과학, 탐구 영역의 과학을 2개를 보게 돼 있잖아요. 과학을 2개 보게 돼 있는데 그래서 2개를 평균을 내요. 2개를 평균을 내서 절사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반올림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절사, 그 다음에 반올림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반올림을 한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1.5면 몇 등급으로 본다는 거예요? 2등급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울산대 같은 경우는 반올림이기 때문에 1.5를 2로 취급을 하니까, 그죠?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절대로 1등급, 2등급 이렇게 찍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1, 2를 찍는 수밖에 없어요, 과학을. 그러니까 훨씬 더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런 대학들은 뭐냐면 1이라고 써있는 대학은 과학을
하나만 본다는 거예요. 잘하는 거. 그 표시예요. 그러니까 저기 제가 여기다 괄호 써놓고 요 표에서 괄호 쳐놓고 1이라고 썼던 요 얘기는 뭐냐면 과학을 하나를 본다는 의미로 그냥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이제 보실 줄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절사라는 개념이 뭔지 알겠죠? 절사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뒤에를 그러니까 전북대 같은 경우는 1.5가 돼 있어요. 1.5를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1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버리면. 그죠?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물론 1, 3 이런 건 안 되죠. 1, 3은 뭐 2니까 그건 뭐 안 되는 거고. 어쨌든 1, 2 이런 것도 1등급으로 본다는 거죠. 절사 개념으로 보면. 그죠? 근데 그냥 평균 이런 개념으로 보면 여기 같이 평균. 여기 뭐 평균으로 그냥 보는 여기 보면 이 고대 같은 데는 그냥 평균이에요. 평균이면 1, 2 그러면 1.5로 보는 거예요, 그냥. 1.5로 보는 거니까 여기서 합이 5.5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4, 5. 그죠? 5 이내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런 개념. 대부분은 다 평균인데 주요 대학들 있죠. 수도권에 있는 주요 대학들은 대부분이 평균인데 절사를 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무슨 뭐 가천대라든가 이런 데가 그래요. 가천대 절사. 그죠? 그리고 이화여대 하나만 보는 거고요. 아까 계명대 하나 이런 데는 왜냐하면 아무래도 학생들이 그런 아이들 많을 거 아니에요. 과학 시험을 보면 수능 과학 시험을 보면 올해 수능 과학 아주 장난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어렵게 나온 거예요. 요번에 과학이 물화 생지 하여튼 뭐 4과목 다 점수가. 그래서 뭐 점수가 예전에는 뭐 거의 하나 정도 틀려야지 뭐 1등급이거나 하나 뭐 다 맞아도 막 이렇게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요번에는 엄청 어려워가지고 뭐 보통 이게 끊어지는 게 뭐 42점 50점 만점에 뭐 42점이 1등급 컷 막 이래요. 42, 43. 예전에는 뭐 47, 48 막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점수가 뭐 거의 한 5점 정도 하락하는. 근데 어쨌든 과학 2개를 둘 다 1등급 맞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꼭 대부분의 아이들은 하나는 1등급인데 하나는 2등급이야. 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수능 최저를 못 맞춰. 근데 이제 학교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라도 1등급을 맞으면 이런 데는 되는 거죠. 이런 데도 되고. 그거예요. 그리고 여기 까맣게 칠해놓은 거는 그럼 뭘 나타낸 거냐? 이거는 면접이 있는 대학들이에요. 면접이 있는 대학들. 그죠? 그러면 좀 보기가 편하시죠? 아, 이런 데 면접 보는구나. 학생부 종합전형이지만 면접 보는구나, 이런 데는.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쪽에서. 그래서 어쨌든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대부분은 하여튼 이런 데가 좀 제일 센 데고요. 미적용하는 대학들이 있는데 뭐 서울대 같은 경우에 아예 없어요. 서울대 일반 전형은 아까 그 직윤 말고 직윤은 3개가 2등급 이내잖아요. 3개 각 2등 합 2등급 이내로 들어가야 되는데 서울대 일반 전형은 아예 없죠. 수능 최저가. 그러니까 이런 데에 들어가려면 수능 최저가 없으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내신 좋은 아이들이 여기다 집어넣겠어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아주 좋아야 되죠. 실제. 그리고 뭐 비교과 성적 이런 것, 비교과 활동도 아주 완벽해야 돼요. 이런 데는. 거의 뭐 내신은 1.0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마찬가지로 정리해 드렸어요. 여기에. 쭉 읽어보시면 돼요. 1등급 3개짜리가 제일 높을 거고요. 그 다음에 1등급 2개. 이건 학생부, 이거 왜 이래? 이게, 지금 이게 위에가 안 고쳐졌죠? 한번 보세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돼 있나요? 맨 앞에 건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로 바뀌었어요? 요게 지금 우리 직원이 바꿔놨는데 잘못된 거를 올려놨군요. 이게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제가 지금 이 화면이 잘못됐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교과 전형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교과 성적이 아주 중요한 전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능 최저가 있는 거죠. 수능 최저가. 여기서 또 좀 특이점은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 보세요. 이것도 오타가 났죠. 연세대학교 미래의 과탐, 이게 개별이 아니라 개별. I. 이게 과탐 개별을 보는 건데요. 여기 개별이라고 써 있는 게가 있어요. 이렇게 과탐 개별 표에서 뭐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본 거예요.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는 어디냐? 원주 캠퍼스 얘기하는 거예요. 원주 그 의대 원주 캠퍼스 거기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제가 표현하는 과탄 개별은 뭐냐면 탐구가 아까 두 과목이었잖아요. 근데 그 두 과목의 각각의 과목을 하나씩 본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평균 낸 게 아니라 하나씩 본 거예요. 그럼 과목이 몇 개가 돼요? 두 개가 되니까 합하면 수능 과목이 몇 개가 돼요? 5개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국, 영, 수, 그 다음에 탐구가 있는데 탐구가 2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5개를 가지고 1등급이 3개가 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널널한 거죠, 사실은. 연대 미래가 뭐 이렇게 저렇게 세지?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고 5개를 가지고 1등급이 3개가 나오면 되는 거죠. 4개. 그러니까 5개 과목 중에서 4개 합 5등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죠? 여기서 요 개별이라는 이거 바꾸셔야 돼요. 개별이라는 요 단어가 이제 그런 뜻이에요. 물론 영어는 2등급, 한국사 4등급. 여기서 영어는 따로 취급을 했잖아요. 따로 취급했으니까 영어는 뺀 거죠, 그러면. 영어를 뺀 거죠. 영어를 빼서 이걸 각각 개별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취급을 한 겁니다. 4합 5. 따로따로 봐서 그렇게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1이라고 써 있는 건 아까 했듯이 과학 한 과목만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 과목이 1등급이 되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똑같고 여기도 강원대도 국립대인데요. 여기도 국수과 원투 이렇게 써 있잖아요. 요게 이제 요 표현이 이게 무슨 얘기일까라고 생각하시면 요거 국수과 원투라는 개념은 마찬가지로 과학을 개별로 봤다는 얘기예요. 연대 미래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과학을 하나 두 개 이렇게 따로따로 봤다는 의미로 제가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순천향대 같은 경우는 문과 학생들도 여기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요. 문과 학생들도 지원을 할 수 있는데 확통, 사탐, 이게 사탐 본 아이들 있죠? 사탐 본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그러니까 문과 아이들이잖아요. 확통을 선택하고 사탐을 선택한 아이들은 문과 계열 아이들인데 문과 계열 아이들이 여기를 지원했을 때는 0.5등급을 가산하는 거예요. 0.5등급을 가산한다. 이거 최저 등급 얘기하는 거예요. 최저 기준. 수시입니다. 수시. 그리고 여기 고신대 보면 마찬가지로 확통을 선택한 학생 수학에서 이거 마이너스 0.5가 아니라 이거 플러스예요.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거 플러스. 그러니까 어쨌든 0.5등급을 가산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보통은 여기가 제일 세요. 1등급 3개, 1등급 2개, 1등급 1개 이렇게 점점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학교 수준이 조금 뭐 떨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사실은 뭐 교과 전형이니까 이게 학생부 교과 전형이니까 뭐 내신 성적은 굉장히 높은 아이들이에요. 나중에 그것도 뒤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전형이 있어요. 논술 전형. 의대에서 논술 전형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저가 굉장히 높죠. 논술도. 그러니까 센 데는 1등급 3개가 돼야지 논술 전형의 지원 자격이 돼요. 논술 자격. 그러니까 이 지원 자격이 됐다고 해서 그러면 다 붙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의대에 보는 아이들은 뭐 이 정도는 다 맞추니까 또 가서 논술도 엄청 잘 써야 돼요. 논술은 주로 뭐 수학하고 과학 문제 직접 푸는 거예요. 그런 논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정도의 최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1등급 3개. 중앙대 같은 경우는 1등급이, 그러니까 4합 5예요. 4합 5. 그러니까 2등급 하나만 허용이 되는 거죠. 논술고사 보는 자격 기준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뭐 거의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명이 지원했다. 그러면 실제 고사장에 나타나는 아이들은 뭐 한 40명이나 나타나나요? 나머지는 다 뭐 여기 고사장에 없는 거죠. 다 없어지고 최저를 못 맞추니까. 그렇기도 하죠. 그 다음에 성균관대가 23년도에 신설될 거예요. 22년도에는 없고요. 22년도에는 없었고요. 올해 애들이 22학년도잖아요. 올해 시험 본 아이들이 22학년도. 올해는 없었어요. 내년에 이제 23학년도에는 성균관대 신설될 거고요. 이렇게 이런 울산대 아까 얘기했고. 그러니까 1등급 2개짜리들이 있어요. 1등급 2개짜리가 이제 경희대. 만만한 데가 이제 그래서 보통 논술고사 그러면 경희대를 아이들이 많이 봐요. 의대에서. 그렇잖아요. 여기는 삼합사인데 한 개거든요. 과학이. 그러니까 좀 맞추기가 조금 용이해요. 다른 대학보다.
논술고사에서. 그래서 경희대를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근데 붙기는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걸 다 뭐 통과하니까 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카톨릭대도 많이 가요. 카톨릭대도 절사니까 버리는 거니까 어쨌든 둘 중에 하나만 1등급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2등급까지도 허용. 물론 1, 3 이런 건 안 되지만 1, 3은 안 되지만 1, 2까지는 허용이 되니까 카톨릭대도 많이 아이들이 논술고사로 많이 지원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런 데는 굉장히 힘들어요. 최저 기준 자체가 워낙 높아서 힘듭니다. 근데 이제 어머님들 생각하면 이 정도 급이면 정시로도 대학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정시로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시에서는 등급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점수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1등급이라 하더라도 1등급 끄트머리에 간당간당 매달려가지고 1등급이 되는 아이는 실제적으로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등급은 맞출 수 있지만 점수로 환산하면 택도 없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정시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과목마다 가중치가 달라요. 뭐 똑같이 1등급이라 하더라도 수학을 100점 맞아서 1등급 한 아이는 엄청난 그 점수가 확 올라가요. 왜냐하면 보통 수학 비중이 대부분의 대학들이 40% 정도 되거든요. 전체 비중에서 한 40%, 뭐 35%, 40% 정도 돼요. 많은 데는. 그러니까 수학 과목을 잘 보면 또 확 놀라죠. 그러니까 어떤 학생은 똑같은 1등급인데 수학이 간당간당 1등급이에요. 이러면 이걸 점수 환산을 해버리면 정시에서는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최저가 이렇게 높으면 이 아이들이 뭐 정시도 봐가지고 정시로도 대학 갈 수 있는 건데 논술고사장에 왜 나타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실제.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수시로 물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의대니까 또 뭐 가요. 여기도 뭐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수능을 만점을 받는 게 아니면 수능 만점 받았으면 뭐 중앙대나 이런 데 나타날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중앙대 들어가기가 간당간당하다고 판단이 들면 가야죠. 왜냐하면 정시에서도 가능성이 있고 수시에서도 어쨌든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가야 되는 거죠. 그건. 자, 그 다음에 내신 입결입니다. 그러니까 입시 결과. 내신 입시 결과는 자 여기 좀 주요 대학을 그냥 얘기했는데요. 주요 대학을 얘기했는데 이 대학 외의 것들은 또 자료 맨 뒤에다가 제가 넣어놨어요. 한번 그냥 참조하시라고. 근데 보면 알겠지만 50% 컷하고 70% 컷이 여기 지금 나와 있고요. 이거는 어디서 발표한 거냐면 그 대학교육협의회라고 공식 기관에서 이제 발표한 그러한 자료입니다. 자료고 요 평균은 어떻게 한 거냐면요. 국, 영, 수, 사, 과에 대한 내신 성적들, 합격자 내신 성적들에 대한 점수를 단위수까지 포함해서 단위수라는 건 학교에서 그 수업 시간까지 확인을 해서 그것에 대한 평균을 낸 거예요. 단위수까지 다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그냥 무작위적으로 한 게 아니라 단위수까지 다 계산해서 평균을 낸 등급입니다. 등급으로 계산을 한 거고 그러니까 서울대 같은 경우에 지균, 그러니까 추천 전형이죠. 이런 데 보면 1.0, 1.1 당연히 그럴 거라고 예상이 되죠. 일반 전형은 이게 이제 종합 전형인데요. 아까 최저 없었잖아요. 서울대 최저가 없는 전형인데 그래도 한 이 정도 돼요. 1.2, 1.4. 그러니까 1.2, 1.4면 그냥 전교 1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전교 1등도 어떤 학교는 애들이 이거 안 되죠. 그렇죠. 안 되는, 뭐 예를 들면 무슨 어디죠? 예를 들어서 무슨 대진고등학교나 낙생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 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 전교 1등 아이가 이거보다 더 1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애는 또 그냥 계속 그냥 진짜 전교 1등 하는 아이는 될 수도 있지만 애들이 좀 섞이잖아요. 시험을 보다 보면. 그러니까 안 되죠. 나중에 자사고 같은 데 보잖아요. 자사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용인 외대부속고등학교 이런 데 보면 전교 1등 아이가 2등급 초반 정도, 1등급 중반, 중후반 정도 돼요. 전교 1등 아이의 내신 평균 등급을 내보면 1등급 한 중후반 되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서울대 여기는 못 집어넣죠. 직유는 못 집어넣어요. 직유 못 집어넣고 다 용인외대 보면 여기 종합전형으로 집어넣죠. 물론 되죠. 집어넣으면 되는데 어쨌든 이쪽으로 집어넣게 되죠. 연세대 같은 경우에 활동 수형이 2.3, 2.8 이렇게 되는데
연세대 활동 수형은요, 원래 전형 자체가 이제 교과하고 비교과까지 좀 다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활동 수형은 실제 뭐 특목이나 자사고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도 이렇게 집어넣는 전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까지 이렇게 보니까 평균 등급이 이 정도 나오는 거예요. 실제. 그러니까 많이 이제 연대에서 아이들 요 전형에서 뽑아내는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일반고 아이들도 물론 뽑겠지만, 예, 그러니까 뭐 특목고 자사고 아이들도 섞어서 뽑기 때문에 평균 등급을 내면 요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면접형은 왜 없냐면요, 이 면접형이 그 고교 추천 전형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전형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고 요게 없어졌어요. 면접형이 없어지고 그 고교 추천 전형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전형은 없어졌기 때문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카톨릭 때 보면 학교장 추천하는 거 있죠. 학교장 추천 1등급, 마찬가지로 1등급 뭐 이 정도 되죠. 최저가 2.03인데 이건 당연히 2.03 받은 아이들은 특목 자사고에서 추천받은 아이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외대부고 있죠. 용인 외대부고 같은 경우에 보면 딱 한 명을 추천해요. TO가. 그러니까 카톨릭 학교장 추천을 딱 한 명을 추천을 하는데요. 물론 이거는 다 어떤 학교건 다 한 명을 추천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순회고등학교에서도 한 명을 추천하겠죠. 그런데 순회고등학교 한 명은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 외대부고에서 한 명은 반드시 붙어요. 반드시 붙는다고 그러더라고요. 학교장 추천을 외대부고에서 이 카드 추천을 받으면, 학교장 추천으로 받으면 반드시 붙는다고 그래요. 예외 없이. 뭐 하여튼 그렇게 한 명은 뽑아준대요. 한 명은. 근데 두 명은 안 써주죠. 그러니까 추천 전형을 받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한 명을 무조건 이제 써서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성균관대도 보통 뭐 1등급 초반이죠. 당연히. 고대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아까 학업 우수형이 있고 계열 접합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계열 접합형은 좀 떨어지죠. 그죠? 아까 이거 수능 최저 없는데. 그래도 꽤 높은 편이에요. 그죠? 한 2등급 대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1등급 후반 정도에 끊어지니까. 그리고 뭐 경희대 같은 경우도 다 그렇죠. 뭐 논술 전형은 워낙 논술 전형을 지원하는 아이들은 보통은 뭐 3등급 대 아이들도 뭐 지원도 하고 이러니까 논술은 원래 교과 내신 성적보다는 논술 성적이 중요하죠. 그리고 최저를 맞추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 이게 내신 등급에 대한 컷이에요. 그러니까 뭐 전교권 아이들이 지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거는 정시예요. 정시. 이 제목이 정시입니다. 정시. 수능 의대 정시는요, 대부분의 대학들이 표준 점수라는 걸 가지고 지원을 해요. 표준 점수, 원점수로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표준 점수로 지원을 합니다. 수능 성적표는요, 원점수는 안 나와 있어요. 수능 성적표에는 원점수가 없습니다. 다 표준 점수로만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원점수가 알 수가 없냐? 비교를 해볼 수 있죠. 아, 내가 몇 점이었더니 표준 점수가 얼마 나왔구나. 그러니까 대충 그렇게 추론을 해서 이제 원점수를 추론하는 건데요. 어쨌든 들어가는 건 다 원점수입니다. 표준 점수로 들어가요. 표준 점수로 들어가는데, 표준 점수를 가지고 계산을 하다 보면 학교마다 그리고 비율이 달라요. 예를 들면 어느 학교는 수학 비율이 뭐 30%인데 어떤 학교는 수학 비율이 45%고요. 어떤 학교는 과탐의 비율이 20%인데 어떤 학교는 과탐의 비율이 뭐 25%고 이게 비율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학교 비율을 가지고 이 점수를 표현을 하면 이게 뭐 학교마다 다 다르니까 어떻게 그러한 잣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아예 학생들의 국어, 수학, 탐구, 영어는 어차피 등급이잖아요. 영어는 어차피 점수로 안 나와요. 수능 성적표에 1등급 90점 이상이면 무조건 1등급, 80점 이상이면 2등급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영어는 그냥 오히려 1등급은 몇 점, 2등급은 몇 점 이런 식으로 그냥 점수를 할당을 해요. 아니면 감점을 해요. 뭐 예를 들면 2등급은 뭐 2점을 감점하고 뭐 3등급은 몇 점을 감점하고 이런 식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시에서 성적을 비교하려면 그래서 100분위를 그래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100분위 상위 이제 이게 몇 % 안에 들어가 있느냐 아이가. 근데 어떻게 낸 거냐면 국어, 수학, 탐구, 영어는 빼고 요 세 개에 대한 평균 100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분이 99점이다 라고 하면 1%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분이 70점이다, 100분이 점수가 70점이다 라고 하면 상위 30%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100분이라고 써 있는 거 보면 21학년도 보면 대체적으로 100분이 점수 세계 평균 낸 게 낮은 게 98점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평균 낸 게 98, 그렇잖아요. 뭐 97이 있기는 한데 뭐 98 정도 되는 거니까 진짜로 모든 세계 평균 과목을 평균 냈을 때 상위 최소 2%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2%. 점수 자체가 2% 안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 실제 이제 100분위 점수 여기 이제 집어넣는 거죠, 실제. 평균 냈을 때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럼 아까 100분위로 얘기하면 아까 뭐 의대 가려고 하면 0.5%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렇게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세 과목을 같이 합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가중치가 다르잖아요. 학교별로. 실제 그 지원을 할 때 되면 예를 들면 수학을 잘 보는 아이가 뭐 좀 더 유리할 거고 뭐 이런 가중치가 다르기 때문에 과목별 가중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하여튼 뭐 최상위권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실제 아이들이 정시에서 붙고 떨어지는 이러한 점수 차이는 뭐 0.5점 막 이래요. 0.5점, 0.2점, 0.3점 이게 붙고 떨어지고 그러니까 커트라인에서 뭐 붙고 떨어지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 점수가 모자라서 지원을 하고 못하고 막 이래요. 뭐 1점, 2점이 아니에요. 점수 차이가. 그래서 어쨌든 뭐 정시는 그렇게 됩니다. 자, 이제 제 얘기는 거의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의대를 가려면 뻔한 얘기지만 내신도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특히 수시 지원을 하려면 내신이 최상위권이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1등급 초반대여야 된다. 수시로 대학을 가려면. 그러면 내신이 그렇게 1등급 초반이 되지 않는다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방법이 정시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수능을 잘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의대 입시에서 중요한 거는 아무리 수시라 하더라도 최저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최저 등급 기준이 있으니까 수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수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내신 그냥 아주 뭐 이분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내신의 비중과 수능의 비중으로 보면 의대의 기준에서 봤을 때 대학에 들어갔을 때 어떤 게 더 확률적으로 높냐라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저기죠. 수능이 중요한 거죠. 수능이 기본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뭐 수시로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내신 성적이 좋다 하더라도 최저를 못 맞추면 못 가는 거잖아요. 그게 뭐 학생부 종합 전형이건 교과 전형이건 간에 문 자체가 굉장히 좁아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하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굉장히 이제 몇 개 안 되는 거죠. 아까 미적용 대학은 많이 없잖아요. 실제. 그리고 뭐 내신 성적은 굉장히 높아야 되고 그다음 면접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아주 까다롭겠죠. 그런 대학들은. 그래서 어쨌든 수능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래서 수능이 변수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학교들 보세요. 지금 2021학년도 의학계열 합격 실적 20학교를 좀 뽑아냈는데 이게 물론 전체 다 조사한 건 아니에요. 밑에 읽어보시면 그냥 베리타스 알파라는 어떠한 그 신문 만들어내는 그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집계한 거예요.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니네 학교 몇 명 갔었는지 이거 확인한 거예요. 여기에 빠진 학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자료가 뭐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대 많이 보는 학교가 상산고등학교라는 건 알고 있죠. 상산고등학교 뭐 이 정도 보냈대요. 여기 반갑게도 낙생고등학교가 눈에 띄어요. 그죠? 이렇게 50명 보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뭐 그렇겠구나. 뭐 휘문고등학교도 우리 많이 들어봤어요. 그죠? 대치동에 있는 학교고 뭐 그다음에 경신고등학교 대구에 있는 그죠? 대구 수성구 거기도 이제 이런 분당 같은 그 교육 특구죠. 뭐 이런 학교 외대부고도 들어가 있고요. 뭐 쭉 있네요. 뭐 세화고도 있고 단대부고 뭐 익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학교들이에요. 여기 목동 쪽에는 강서고등학교, 뭐 양정고등학교, 뭐 하여튼 뭐 이런 강서고등학교 이런 데가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쭉 보는 학교들인데 어머님들은 이제 이 자료를 봤을 때 물론 이제 대부분의 어머님들은
이 자료를 보면 야, 그러면 의대를 보내려면 상상고를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자료 자체가 상당히 중복되어 있고요, 왜곡되어 있어요. 의대는 한 학생이 보통 3개 정도 붙어요. 한 학생이 보통 3개 정도 붙어요, 최소.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하나 어디 붙었어요? 그러면 다른 데도, 그리고 막 그게 치대까지 막 다 이렇게, 얘가 어떤 아이는 뭘로 의대만 계속 쓰는 아이들도 있지만, 의대보다는, 치대가 의대보다는 좀 낫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여튼 의학 계열로 가기 위해서 의대 쓰다가 뭐 치대나 한의대도 섞어서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여기가 붙으면, 의대가 붙으면 여기는 그냥 줄줄이 그냥 붙어요. 3장을 쓸 수 있잖아요. 뭐 수시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수시는 6장, 정시는 3장이니까 보통 아이들이 많게는 하여튼 뭐 보통 한 3개 정도는 붙는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다 여기에 부분에 나누기 3이에요. 나누기 3입니다. 실제 인원은. 거기다가 재수생 비율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 현역이 가는 인원이 그러면 눈에 보일 거예요. 문제인지 아시겠죠? 상상고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상상고도 실제 많이 보낸다고 얘기하는데, 저거 만약에 나누기 3 하면 몇 명이에요? 50명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중에 반 이상은 재수생이라는 거죠. 그럼 실제 그 학교에서 재학생이 가는 인원이 몇 명인가 생각해 보시면 그 인원이에요. 거의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만 이 통계 수치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무조건 가면 좋을 거다라는 이런 것들도 사실은 환상이다. 그 다음 이거는 우연히 제가 어떤 맘카페에 갔는데 어떤 학생이 이렇게 올라온 글을 그대로 캡처한 거예요. 뭐 그대로 캡처한 글인데, 한번 쭉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자기는 저 자사고에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데, 실제 자기는 수시로 대학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현역이니까 수시로 가고 싶은데, 자기네 학교에서 실제 수시를 쓸 수 있는 인원은 전교에서 10명 이내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 뭐 어쨌든 뭐 교과 전형, 그래서 당연히, 그리고 전교 10등, 전교 1등조차 1점대 중반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의대에 붙는 아이들 내신 성적을 보면 그렇잖아요. 뭐 거의 뭐 1등급, 어쨌든 뭐 중반, 보통 뭐 이제 평균 내면 거의 뭐 한 초중반 정도 돼야지 붙는다는 건데, 그 정도 되는 아이들이 1등급 중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과 전형 이런 건 늘 수도 없거니와 뭐 이런 얘기를 쭉 쓰는 거예요, 아이의 얘기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어머님들이 오늘 오신 이유는 그냥 전체적으로 자료도 좀 받고, 의대와 관련된 거 어느 정도, 학교들이 어느 정도,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객관적인 좀 자료도 받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아이를 어떤 좀 그 트랙으로 좀 공부를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오늘 오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의대를 보낼 때 우리 아이를 어떻게 좀 준비를 시켜야 될 거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의대는 2가지가 있잖아요. 수시로 가는 방법과 정시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네,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고교 선택 문제도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는 아이가 꼼꼼하진 못해요. 꼼꼼하진 못한데, 애가 사실은 근데 머리는 좀 좋고, 그리고 뭐 이런 어쨌든 그냥 애가 좀 집중해서 하면 뭐 수능 성적이나 이런 것들은 좀 그래도 좀 잘 나오는 아이예요.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보통 의대 가는 아이들은 뭐 그게 막 내신 성적하고 아까 수능 성적이 큰 차이가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가르쳐 보면 보통 보면 내신 성적도 웬만해요. 그러니까 최소 의대를 보려고 하는 아이들 내신 성적을 보면 막 4등급대로 넘어가진 않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최소한 2등급, 그러니까 좀 내신 성적 안 나오는 아이들이 2등급 후반 이 정도까지는 제가 의대 가는 아이들 봤어요. 수능으로 가는 아이들 봤어요. 근데 그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더라고요, 보통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2등급 한 중반 정도 된다는 것은 일반고 기준에서 대략 한
그래도 한 10% 정도 되는 아이들이에요. 전교 한 20위권, 25, 전교 한 20위권 정도는 되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아이들이 정시로 간다는 거죠, 실제. 수능으로. 수능으로 간다는 거예요. 수능으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정교권, 아까 1점대 이렇게 들어가지 못한 아이 같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아이 같으면 오히려 그냥 좀 분위기 좋은 학교를 선택하는 게 좋아요. 일반고 중에는 뭐 낙생고나 이런 데 있잖아요. 아니면 중앙고나 뭐 이런 데 이렇게 그냥 아이가 이렇게 전교권에서 1등급 뭐 초중반대를 유지할 것 같지 않다. 일반고 기준으로. 그러면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좀 센 고등학교에 가서 정시 위주로 좀 공부를 시키는 게 좀 답인 것 같아요. 아니면 아까 했듯이 상상고등학교라든가 뭐 외대부고라든가 이런 데도 이렇게 지원을 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뭐 너무 멀어버리면, 그리고 기숙형 학교에 가다 보면 어차피 수능이라는 게 사실은 학교에서 이게 다 준비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애들 보면, 외대부고 애들 보면 금요일 날 되면 캐리어 끌고 나타나서 다 어디 학원에 가 있어요. 뭐 과탐 듣고 있고 뭐 그러고 있거든요, 애들. 수학 듣고 있고. 그러니까 학교 수업만 가지고 그게 준비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사실은 좀 너무 멀리 이렇게 기숙형 학교를 보내면, 자기주도 학습이 좀 안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런 데 보내면 사실은 아이들이 이제 재능은 있는데 꼭 1년 더 하더라고요. 1년 더 해서 이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생각해서 어쨌든 아이가 전교권이 좀 될 가능성이 없으면 분위기가 좋은 학교를 선택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시로 가야 되니까.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아이가 그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기본적으로 좀 꼼꼼해요. 아이가 꼼꼼해. 성실하기도 하고 꼼꼼하기도 하고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런 아이들은 좀 고민을 저는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은 사실은 좀 내신 성적을 잘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선택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 학생부 교과나 종합도 좀 노려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안 되면 또 정시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열린다는 거죠, 실제.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게 꼭 답인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에 따라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백송이라는 학생, 그 학생은 원래 이제 학교가 저희 학원에 언제 왔었냐면 중3 때, 중3 겨울에 왔어요. 겨울에 왔는데 그 학생이 원래는 이제 집이 그 대전 쪽이에요. 대전 쪽인데 이제 애가 이쪽으로 온 거예요. 왔는데 이제 분당으로 온 거죠. 분당에 와서 학교를 선택했을 때 그냥 그 순회고등학교 쪽을 그냥 배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 아이는 뭐 굉장히 이제 어쨌든 아이가 좀 이력을 보면, 그전 이력을 보면 아이가 뭐 그 무슨 뭐 좀 그런 특목 자사 쪽 이러한 그 트랙을 좀 밟다가 제가 보기에는 일반고로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좀 준비를 막 하려고 하다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빨리 이렇게 좀 바꾼 것 같아요. 일반고로 그냥 지원을 해서 거기서 이제 어쨌든 내신 성적을 아주 꼼꼼하게 챙긴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거 보세요. 내신 성적 1.01인가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1등 했다는 얘기예요. 거의 대부분의 과목들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비교과를 챙기면 아무래도 수능이 조금 약해지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남들은 고3 때 수능 공부를 하는데 얘는 내신을 챙기고 있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비교과 활동을 챙기고 있어야 되니까 사실은 좀 피곤하긴 하죠. 그래도 이제 뭐 결과적으로 보면 나중에 이제 그런 결과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항상 어떤 일반적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케이스가 어떤 A라는 학생한테 맞을 수 있지만 B라는 학생은 다를 수 있잖아요. 이 아이는 뭐 실제적으로 보면 아무리 얘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유지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어차피 정시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학교 분위기가 좀 전체적으로 좀 센 데에서 좀 세게 좀 굴러갈 필요가 있죠. 대신에 이제 그렇게 하면 나름대로 이제 뭐 수능이나, 그러니까 공부의 어떤 형태가 수능 위주로 이제 이렇게 쭉 준비를 해야죠. 근데 대체적으로 그런 아이들이 내신도 아까 얘기했듯이 터무니없는 내신을 받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물론 그 내신이 의대를 가는 데는 쓰이지는 못해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정시로 갈 거니까. 정시에서는 뭐 내신은 거의 안 쓰이니까 그거를 쓰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뭐 또 자사고나 이런 데 가서 자사고 무조건 간다고 해서 거기서 애들이 다 의대를 가는 건 또 아니잖아요. 아까도 보세요. 인원 보면
사실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상상고 같은 경우도 보면 나누기 3 하는 걸로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저기 선발하는 학교인데 그렇잖아요. 나머지는 뺑뺑이잖아요. 뺑뺑인데 여기는 선발이잖아요. 전국에서 선발해서 아이들을 유치한 학생인데 저 정도뿐이 안 간다는 것은 거기에 있는 학생들의 뭐 대부분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처럼 보면 저기에 뭐 전교생의 무슨 한 뭐 반 이상이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허상이라는 거죠, 실제. 그렇진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선택도 사실은 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는 해요, 아이들이. 근데 뭐 어쨌든 그럴 가능성이 없으면 분위기 좋은 학교를 선택하는 게 좋다. 그래서 분당에서도 보면 만약에 일반고를 기준으로 보면 무슨 뭐 중앙고나 대진이나 낙생이나 이런 데를 선택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정시 분위기로 가려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자녀의 좀 케이스를 가지고 결정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는 이걸로 마치고요. 혹시 뭐 질문 혹시 있으세요? 질문? 너무 잘 몰라가지고 예. 학생부의 교과전형에서 예. 모든 과목을 예체능까지 다 보는 거야? 내신할 때? 예체능은 주로 주요 과목 위주로 보는데요. 교과 전형은 보통 이제 학교별로 그것도 좀 달라요. 학교별로. 그러니까 보통은 주요 과목을 봐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국, 영, 수, 과학만 보는 게 아니라 사회교과도 봐요. 사회교과목. 그러니까 하여튼 나와 있는 것들은 다 봐요. 다 보고. 예? 그런 것들은 주로 이제 뭐 그냥 이게 애가 잘 패스했냐 안 했냐 그걸 점수화 시키진 않고요. 그냥 그 정성적으로 봐요. 예, 그 정도는. 그리고 뭐 어디 점수로 막 환산하고 그러진 않고 그 정도로 그냥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주요 과목이고 전 과목 다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또 뭐 다른 원래 이렇게 오프라인 설명회 하면 질문을 안 하시는 게 특징이에요. 근데 온라인 설명회 하면 질문 엄청 하시더라고요. 그냥 질문하세요. 얼마 없으시니까. 예? 어디요? 아까 그거 얘기해드려야죠. 요거 여기 보면 어디였죠? 아니다. 빨리 갔어. 여기 수필이라는 건 수학 필수. 그러니까 수학이 반드시 들어가서 삼합사예요. 그러니까 수학을 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부산 이거 부산 이거 지역이잖아요. 이건 뭐 상관은 없는데 그냥 이걸 예를 들면요.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수필에 대해서 부산대를 갖다가 지역 인재 선발로 들어가려고 하면 수능 최저를 이렇게 3합4를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급이 2개가 필요한 거죠. 그렇잖아요. 3합4니까 1등급 2개가 필요하잖아요. 1, 2, 2 이렇게는 안 되니까 1, 1, 2까지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1, 1, 2에서 수학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수학 과목을 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걸 맞출 때 예를 들어 수학 빼고 국어, 영어, 탐구를 가지고 그거를 조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게 수필이에요. 그리고 한사는 뭐라고 생각해요? 한국사는 4등급이네. 예, 그 표시예요. 그거는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또 이건 뭐 경희대는 뭐 5등급이네. 한 5 이렇게 써 있는 거는 그런 거고요. 그래요. 또 뭐 아까 하면서 제가 좀 빠뜨린 거 없으세요? 아시는 지인분의 자제가 예. 사수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 7개를 틀렸대요. 7개를? 네, 그래서 의대에 이번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요? 의대에 이번에 들어갈 수 예. 있을 것 같다 그랬대요. 예. 보통 그런 개수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7개를 틀린 게 이번에 7개 틀렸으면 잘 본 거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번에 점수가 예를 들면 수학 1등급 컷이요. 수학 있잖아요. 수학 1등급 컷. 그러니까 1등급 컷이 몇 점이냐면 이번에 뭐 83점, 82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수학 같은 경우에 보통 한 몇 개 틀린 거냐면 4점짜리로 얘기하면 4점짜리로 하면 뭐
한 4개 정도, 이 정도, 뭐, 그거 한 3개에다가 뭐 3점짜리 틀리고 뭐 이래가지고 틀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3, 4개 정도, 그 다음에 뭐, 과탐 이런 데가 1등급 컷이 뭐 42, 43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국어 1등급 컷이 예전 같으면 한 90점대 초반에 걸렸는데, 이번에는 뭐 80점, 82점 막 이래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점수 자체가 뭐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래서 아마 그게 그 정도 틀렸으면 굉장히 잘 본 학생이고요. 물론 그게 어느 거에서 잘 봤냐. 예를 들면 수학이 만점이다. 이런 문제 뭐 대박이죠. 다른 쪽이 좀 많이 틀렸으면 대박이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수학은 엄청 못 보고 뭐 이러면 좀 좋은 의대를 가기는 쉽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그 학생은 제가 보기에는 뭐 충분히 가능해요. 저희 요번에 고3 학생들 중에서 이제 수능 좀 잘 본 학생들 같은 경우에 보면, 뭐 점수대 자체가 뭐 그 정도 나온 학생들, 그런 아이들 이제 의대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아이들이, 수능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처음부터 의대를 계속 생각했던 애들은 의대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수시도 막 지원을 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이 얼떨결에 나와보니까 너무 잘 본 거야. 이제 이런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막 수시 원서를 막 섞어서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수능을 못 보면 마지노선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대학들도 이렇게 적어 놓거든요. 근데 점수는 잘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그럼 면접을 안 가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요즘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일괄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서류를 한꺼번에 해서 그냥 뽑아버리는 거예요. 수능 최저만 되면. 고대 같은 데가 그래요. 고대 그 학교장 추천 뭐 이런 데가 이제 그래요. 그냥 일괄전형이에요. 그러니까 뭐 면접도 없어. 그냥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그런 쪽에 이제 거기 붙어버리고 다른 나머지 떨어져 버리면 정시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럼 뭐 근데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복불복이라. 근데 이제 저희 학원에도 이제 그런 학생이 있어요. 하나가 고대 학교장 추천을 넣었는데 이제 성적은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부 면접 있는 거는 다 안 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애가 수시 학생부 교과 성적은 지금 대진고등학교에서 한 전교 한 뭐 8등, 전교 8등, 9등 이 정도 해요. 대진고등학교에서. 근데 그 정도 하는 애가 1등급 1.8 정도 돼요. 내신 평균 등급 내면. 그러니까 의대를 집어넣어도 쉽지 않죠. 최저를 맞춰도. 그러니까 최저 높은 데만 집어넣었어요. 넣는데도, 그러니까 내신이 별로 안 좋으니까 이제 최저 센 데 있잖아요. 이거 아까 이런 센 데 3개. 이런 데 막 집어넣은 거예요. 이런 데 뭐 가천대 막 이런 데 집어넣었어요. 넣었는데, 실제 제가 보기에는 수시로는 힘들죠. 1.8 정도 되니까 일반고등, 뭐 대진고등 일반고잖아요. 어쨌든 분당에선 세다고 얘기하지만 일반고니까 1.8 정도 되니까 안 되죠. 근데 그런 데는 안 될 것 같고, 혹시나 몰라서 고대 그 추천 전형으로, 그 고대 추천 전형은 한 학교당 4%, 한 학교당 4%니까 한 10명 정도가 추천 전형으로 집어넣을 수 있어요. 과별로. 그러니까 고대 학교장 추천을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는데 그거는 일괄 전형이거든요. 거기가 돼버리면 골치 아픈데,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학교장 추천은 워낙 이제 학교에서 그래도 내신 성적 좀 되는 아이들이 다 집어넣을 테니까, 실제 그거 듣기에는 다행히 대진고등학교가 좀 저희가 좀 센 학교여가지고 전교 한 그 정도 해도 뭐 1등급 거의 후반대 점수뿐이 안 나오니까 안 될 거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죠 뭐 또. 그러니까 최저 기준을 보면, 그러니까 얘네들이 최저 기준을 그냥 기준으로만 산정을 해서 하면 분명히 떨어질 것 같은데, 혹시 성적을 세부 열람해가지고 성적 다 열람해가지고 애들 봐서 선발해버리면 그건 또 모르죠. 다 볼 수는 있거든요. 사실은 다 볼 수는 있으니까, 애들 다 볼 수 있어요. 그거 볼 수 있으니까 봐서 진짜 수능 성적 좋은 아이들 골라서 빼버리면 그럴 수도 있죠.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러긴 쉽진 않은 게, 교과 전형이라, 워낙 교과 전형은 이게 교과에 대한 정성평가를 가지고 뽑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뭐 그런 일들도 있더라고요, 실제 하다 보면. 또 뭐 질문 있으세요? 예.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수학이 1등급이에요. 수학이 1등급이면 그 학기에서 그 단위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1등급 곱하기 5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다 더해요. 그래서 단위수의 총합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몇 등급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단위수까지 다 환산을 해서 계산하는데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1등급이라도 수학 1등급하고 예를 들면 무슨 뭐 다른 어떠한 뭐 한 2단위짜리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1등급하고는 다르죠. 비중이 훨씬 더 높은 거죠. 단위수를 다 환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더해서 단위수의 총합으로 나누어서 이제 등급 환산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거는 근데 그 학교별로 다 이렇게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입력만 시키면 자동으로 알아서 다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까지 뭐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예. 학교별로 다 나와 있으니까. 예. 또 뭐 다른 그러면 그 학생이나 대신 같은 학교를 가면 말씀하신 것처럼 더 공부를 잘하고 해도 전교 1등을 해도 일정 중간이나 후반대가 나올 수도 있다고. 그렇죠. 1등급 한 중반 정도 나오죠. 예. 그게 이제 뭐 예를 들면 점수가 낮아서요? 그게 아니라 상층이 두꺼워서 애들이 상층이 두꺼우니까 혼자서 독식을 못해요. 1등급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애가 그러니까 상층이 두꺼우면 1등급은 퍼센트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4% 이내잖아요. 그러면 낙생고등학교가 250명이면 예를 들어서 전교 10등까지가 1등급이에요. 근데 모든 과목을 자기가 그 다 1등급을 맞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잖아요. 어느 때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한 번쯤은 망칠 수도 있잖아요. 어떤 과목을. 그러면 2등급이 되거나 뭐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워낙 상층이 두꺼우면 그 1등급 차이, 그 점수 차이가 굉장히 적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떤 아이가 월등하게 잘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네들끼리 이제 막 이렇게 그 지지고 볶고 하니까 등급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사고들이나 아까 용인 외대부고 얘기하는 어떤 학생, 그 학생 외대부고 아이인데 그 학생이 얘기하는 것도 그런다는 거죠. 자기 학교 전교 등수, 전교 1등도 1등급 중반이다라는 얘기가 그 아이가 계속 1등급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머지 애들은 더 하죠. 막 있죠. 막 중구난방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뭐 점수대가 굉장히 안 좋죠. 나머지 아이들은 뭐 더더욱 이제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래 버리니까 등급이 아주 안 좋아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 뭐 자, 그러면 제 얘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